섹터 1. 시작하며 그냥 기침일까요? 안녕하십니까? 35년째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겪으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흡인성 폐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노년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보호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병원 외래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밥 드시다 기침을 좀 하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낫질 않네요. 음식 드신 후 체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운이 없고 숨 쉬는 것도 조금 불편하대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상해서요. 겉보기에 단순한 기침, 미열, 기운 없음.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폐렴, 그 중에서도 흡인성 폐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침, 구강 내 세균 또는 위 내용물이 잘못 기도로 들어가 폐에 감염을 일으키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단순 폐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인 폐렴의 상당수는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체했다, 감기인가 보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그 사이에 폐 속에선 이미 염증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함께 약해집니다. 특히 삼키는 능력, 즉 연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때 젊은 사람들은 강한 기침 반사로 튕겨낼 수 있지만 노인들은 기침 반사도 약해져 그것조차 못하고 조용히 흡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당뇨, 만성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이러한 삼킴 기능이 더욱 저하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조용히, 서서히 이 흡인성 폐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딱 좋은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사 후 미세한 기침, 조금씩 쌓이는 가래, 낮은 미열 또는 열 없이 진행, 이유 없는 무기력,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말수가 줄고 멍한 표정. 이런 증상들이 몇 가지 겹친다면 절대로 단순 노화나 감기쯤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흡인성 폐렴은 방치될 경우 빠르게 악화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심하면 폐혈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은 가족들이 이를 폐렴이 아닌 식사 문제, 소화, 불량, 컨디션 난조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치료의 타이밍을 늦춰버리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그 예방을 위해선 가족의 관심, 그리고 올바른 식사 자세와 습관, 무엇보다 초기 징후에 대한 민감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또는 당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인성 폐렴이 왜 생기는가? 누구에게서 특히 잘 발생하는가? 어떤 신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예방법은 무엇인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사 한 끼, 기침 한 번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경각심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섹터 2. 흡인성 폐렴이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인 폐렴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환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식도로, 공기는 기도로 내려가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은 목 부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후두개라는 판막 구조가
삼키는 순간 자동으로 닫히며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신경계가 아주 민감하게 조율해야 정상 작동합니다. 노화 혹은 특정 질환이 생기면 이 조율 기능이 망가지게 되죠. 그 결과 음식물이나 침, 위산 혹은 입안에 세균이 잘못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폐 안에 침투한 이물질로 인해 염증과 감염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흡인성 폐렴입니다. 즉, 흡인, 에스퍼레이션은 무언가가 잘못된 길로 흘러들어가는 행위이고 그 결과 생긴 폐 염증이 바로 흡인성 폐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잘못 들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음식을 잘못 삼켜도 곧바로 강하게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어떨까요? 기침 반사가 약해져서 뱉어내지 못합니다. 폐로 들어간 음식물이나 침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면역력도 떨어져 있어 감염이 훨씬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졸중 환자.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겪은 어르신들은 말이 어눌해지고 물 삼키는 것도 어려워지며 침을 자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모두 연화 반사의 저하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들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2. 치매 환자.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삼키는 행위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음식물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지어 침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해 폐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파킨슨병, 당뇨병 환자. 이 두 질환은 모두 신경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근육의 강직과 운동 저하로 인해 삼킴 자체가 어려워지고 당뇨는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연화를 조절하는 뇌신경 기능도 약화시킵니다. 4. 장기 침상 생활자. 오랜 병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 자세가 눕거나 비스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흘러들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흡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흡인성 폐렴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신체 전반의 기능 저하와 생활 환경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점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거나 기침 한두 번 정도로만 나타나 조기에 발견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환자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느끼고 보호자는 감기인가 싶어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이미 폐렴이 심각해진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요양 보호자분들이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식사 중 자주 기침을 하는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소리를 내는지, 식사 후 멍하거나 졸음을 느끼는지, 침을 잘 삼키지 못하고 흘리는 모습은 없는지, 이러한 변화는 모두 흡인의 징조일 수 있으며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섹터 3 주요 증상. 기침, 열, 그것만으론 늦습니다. 이제부터는 흡인성 폐렴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순한 기침이나 미열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렴이라고 하면 고열의 기침, 가래가 심하게 나오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흡인성 폐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에게서는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아주 은근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갑작스런 기침. 흡인성 폐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기 징후는 식사 중이나 직후에 반복되는 기침입니다. 평소에 조용히 잘 드시던 분이 밥 한 숟갈 뜨자마자 콜록콜록 국물 조금 마시고도 목이 맨 듯한 기침을 하는 경우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하루, 이틀, 그리고 며칠씩 이어진다면 이미 폐 속 어딘가에서 염증이 자라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미열 또는 열이 없는 열. 일반적인 폐렴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지만 흡인성 폐렴은 다릅니다. 37.5도 내외의 애매한 열 혹은 심지어 열 없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인분들은 면역 반응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염증은 생겼지만 몸이 그것을 열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가족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체온은 괜찮은데 그냥 기운이 없어요. 어제부터 멍한 표정이에요. 바로 이런 말이 위험한 겁니다. 열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잦은 기침과 가래. 기침은 폐의 경고음입니다. 특히 기침이 잦아지고 노랗거나 진한 가래가 함께 나온다면 폐 내부에서 이미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침이 하루 이틀 이어지다가 점점 깊고 마른 기침으로 바뀐다면 그건 기도 깊숙이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은 가래를 삼켜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침 자체는 없지만 폐에 가래가 고여있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폐렴의 무서운 점입니다. 네 번째, 숨찬 느낌과 호흡 곤란. 초기 흡인성 폐렴은 작은 부위에서 시작되지만 염증이 퍼지면 곧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거칠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보행 중 숨이 차다, 말을 하다 헐떡인다, 또는 밤에 호흡이 거칠어서 잠을 설치신다면 폐 기능 저하가 의심되며 가능한 빨리 진료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식욕 저하와 무기력, 멍한 상태. 흡인성 폐렴의 또 다른 특징은 전형적인 증상보다 전신 상태의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운이 없고 밥을 안 드시려 하고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만 계신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변화가 폐렴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나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아프다, 숨이 찬다는 표현조차 못하시고 그저 무기력하거나 멍한 상태로 앉아 계시다가 뒤늦게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나빠 보여요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요 며칠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요즘 밥을 잘 안 드셔요? 어딘가 조금 멍해 보이세요? 이런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미 흡인성 폐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관련된 기침, 무기력, 잦은 미열이 겹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지금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초기에 반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섹터 4. 원인. 왜 나이 들수록 위험할까요? 여러분, 왜 흡인성 폐렴이 유독 노인에게 많을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노화는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이고 그 변화가 하나 둘씩 쌓여서 결국 흡인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예방도 조기 대처도 가능해집니다. 1. 연하 반사, 삼킴 반사 지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연하 반사의 저하입니다. 삼킴 반사는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막는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반사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감각도 둔해집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도 후두개가 제때 닫히지 않거나 그 과정 자체를 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새어 들어가고 그 순간 폐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 시작됩니다. 2. 기도 보호 능력 저하, 기침 반사 약화.
혹시 사례 들렸다는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사례를 들릴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며 기도로 들어간 물질을 뱉어냅니다. 이게 바로 기도 보호 기전, 즉 기침 반사입니다. 그런데 고령자에게선 이 기침 반사조차 약해집니다. 기침이 약하니 음식이 잘못 들어가도 뱉어내지 못하고 그냥 삼켜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즉, 방어막이 뚫리는 셈이죠. 젊은 사람에겐 일시적 사례일 뿐인 상황이 노인에게는 폐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치아 손실, 의치 사용, 구강 내 세균 증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요. 치아 상태와 흡인성 폐렴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고 의치를 사용하게 되며 구강 내 세정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이 번식합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씹는 기능이 약해지고 덜 씹힌 채로 넘긴 음식물 조각이 흡인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침 속에 포함된 세균이 그대로 폐로 들어가면 감염이 훨씬 쉽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구강 청결이 좋은 노인은 흡인성 폐렴 발병률이 40% 이상 낮습니다. 4. 식사 중 졸거나 정신이 흐릿해지는 상태.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중에 고개를 푹 숙이거나 졸거나 갑자기 멍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신경기능 저하로 인해 각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음식물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들어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뇌졸중, 후유증이나 치매가 있는 분들에겐 흔한 현상이지만 사실상 흡인의 고위험 경고 신호입니다. 5. 오래 누워 지내는 생활 패턴. 침상 생활을 오래 하시는 어르신들, 특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식사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은 중력 방향으로 흘러 기도로 들어가기 쉬우며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역류성 흡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액은 산성이라 폐 조직에 강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균성 흡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6. 만성 질환, 당뇨병, 파킨슨병 등. 마지막으로 흡인성 폐렴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기저질환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신경 기능을 손상시켜 삼킴 기능을 포함한 미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파킨슨병은 근육 조절이 어려워 음식물이 입안에서 잘 조절되지 못하고 흘러들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질환 자체가 흡인의 조건을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기능 저하, 특히 삼킴, 기침, 치아, 자세, 인지 능력의 변화들이 겹치면서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폐로 향하는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침, 단 한 번의 졸음에도 가족의 예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설마 그 정도로? 하시는 순간 병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흡인성 폐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섹터 5. 예방. 식사 습관부터 자세까지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흡인성 폐렴이 왜 생기고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위험한 흡인성 폐렴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습관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천 항목만 잘 지켜도 흡인성 폐렴의 80% 이상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 주의사항. 첫째, 식사 전에 반드시 양치질 또는 구강 헹구기를 하셔야 합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이 음식과 함께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침대에 누운 채로 식사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흡인을 유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바른 자세,
허리를 세운 90도 앉은 자세로 식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바로 눕지 말고 30분 이상은 앉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 조절. 흡인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음식의 형태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질기거나 마른 음식은 피하시고 죽, 스프,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조리해 주세요.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입에 넣는 건 금물입니다. 한 입에 한 숟갈씩 천천히 드시고 옆에서 말을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말을 하다 흡인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기초 건강관리. 흡인 예방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잊는 부분이 연하 기능과 구강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연하 검사를 받고 입안 상태를 청결히 유지해 주세요. 특히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전문가의 식사 보조와 식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연하 재활 치료, 물리치료사의 자세 교정 훈련 등을 통해 삼킴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래가 많고 스스로 배출이 어려운 분들에겐 자가 흡입기나 가래 배출 도구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보조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섹터 6.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 이제 가족과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대체 어떤 때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요? 사실 흡인성 폐렴은 환자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관찰력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밥 먹을 때 자꾸 기침을 하나요? 식사 중 또는 직후에 반복되는 기침은 흡인의 가장 흔하고도 초기 신호입니다. 침을 자주 흘리거나 입안에 음식물을 머금고 있나요? 연하 기능이 떨어질수록 침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음식을 오래 입에 머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그냥 식사 습관이 아니라 흡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진 않나요? 30분 이상 밥을 드시는데도 계속 씹고 계시거나 숟가락질이 점점 느려진다면 식사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삼킴 반응이 둔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멍한 표정이 되거나 졸음이 밀려오나요? 뇌 기능이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할 때 사람은 쉽게 멍해지고 졸리게 됩니다. 식사 후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졸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흉부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로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3번의 기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흡인성 폐렴의 원인, 증상, 예방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 미열, 무기력,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식사 중 기침, 식사 후 졸음은 흡인성 폐렴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식사 자세와 구강 관리입니다. 앉아서 드시고 식전엔 입안을 깨끗이, 식사 후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이상 앉아 계셔야 합니다. 가족의 관찰이 생명을 지킵니다. 밥을 오래 드시는지, 침을 흘리는지, 멍한 표정이 잦아지는지 매일 살펴보세요. 의심이 되면 주저 말고 병원에 오십시오. 흡인성 폐렴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습관과 환경만 바꿔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 기회는 그냥 기침이겠지 하고 지나칠 수도 있고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사,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